자, 이제부터 이영풍 그는 누구인가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영풍 스토리 실곡과 실현의 1년 이영풍 스토리. 삼겹살에 탄 약이 뭐예요? 이제 이영풍 기자님 실현의 시작이 2023년 5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월 30일이죠. 5월 30일.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서민 교수님이 이번에 조선일보에 칼럼을 엄청 긴 칼럼을 써주셔가지고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상세하고 정밀하게 상황 설명이 돼 있던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칼럼이 신문에 나눈지도 모르고 아침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뭐 문자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봤냐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정말 눈가가 촉촉히 젖었습니다. 역시 글이다, 우리 민기는. 저 칼럼 내용에 보면 5월 30일 날 제가 그 보도국장방에 불려갔죠. 그쵸. 네. 불려간 이유는 제가 유튜브 나가서 뭐 그 당시 그 창원 민노총 간첩단 사건 그리고 9시 뉴스 앵커 뭐 옷 바꿔치기 사건 시청자들께 뭐 사과 방송도 안 하는 것 같고 또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한 줄 쓰지도 않았어요. 보도를 안 하고. KBS 기자들 중에 기사 쓴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서 방송했더니 보도국장이 말 조심해라 예를 들자면 그래서 겁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불려갈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보도국장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뭐 친절하게 이렇게 좀 요청 뭐이나 이런 걸 하면 저도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겁박식으로 들으면은 나는 그냥 읽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한 30분 전에 제가 급히 성명서를 하나 썼죠.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말 조심하라 등등부터 해서 겁박을 하길래 좋다. 그럼 회사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라.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나가자마자 거기서 뭐 질러버렸죠 그냥. KBS가 뭡니까? 노총 해방입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양승동 기부실 체제를 거치면서 회사 권력까지 장악했으니 언론 자유, 회사가 마음대로 언론 권력 이루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KBS 모두를 국민들로부터 빼앗아 편파방송 공작으로 타락시키는 자들이 모두 KBS에서 퇴진할 때까지 모두본부에서 농성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보도국장 성재호는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죠.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죠. 그리고 전임 고대영 사장 쫓아낼 때 선봉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되게 안 가시. 저기 보면 이제 복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명서를 읽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에이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그냥 농성을 하자. 그래서 의자가 하나 있길래 의자 하나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냥 앉아서 밤새워서 잤죠 뭐. 제가 제일 먼저 불려간 게 아닙니다. 정철웅 기자가 먼저 불러갔어요. 정철웅 기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진단서까지 떼고 이러니까 우리 보도국장 입장에서는 이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좀 떠드는 선배 그룹들을 하나씩 불러서 자기 방으로 불러서 이렇게 좀 창피를 주거나 좀 겁박을 하면 먹힐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를 불러간 게 전데 저는 병원에 진단서 떼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도시락 폭탄을 날리는 방향으로 제가 가버렸죠. 근데 그 시기가 거의 2달 넘게 됐어요. 얼마나 하셨나요? 100일 넘게 갔죠. 100일 넘게. 그래서 5월 30일 시작해서 6월, 7월, 8월 10일 날 제가 해고가 됐고 네. 그리고 한 달 뒤쯤인 9월 중순인가 김희철 사장도 해임이 됐죠. 지금 1인 시 하실 때 굉장히 많은 그 화환 같은 것도 막 배달이 되고. 그건요. 유튜브가 없었으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앉아 있으니까 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잖아요. 네. 뭐 성명서를 계속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이영풍 TV 구독자 뭐 한 500명 되는데 유튜브나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뭐 여러분 뭐 저는 이렇게 해서 투쟁을 합니다. 뭐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올렸더니 그 수원에 있는 백시 자매라는 우리 친구들이 왔었어요. 20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알고 왔느냐 이랬더니 그 백시 자매가 제보고 뭐라냐면 지금도 연락합니다 카톡으로 빨대 포스트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와서 또 제가 그럼 제 카메라로 자 우리도 하나 만듭시다 해서 뭐 한 2분짜리 더 만들어서 또 올리고 했더니 국민들께서 저런 축하를 하는 화하는 저를 격려해 주는 거고 흰색 그 건조 좋아하는 민노총 아웃 이런 내용들이 많죠. 김희철 뭐 사퇴하라. 철거하기 전에 세어보니까 한 460여 개 460여 개가 왔는데 돈으로 따지면 저게 하나가 한 5만 원 좀 된대요. 그러니까 2년치 시청료입니다 저게. 그래서 국민들이 야 2년치 시청료 그냥 화환으로 보낼 테니까 김희철이 너 빨리 꺼져라 그겁니다. 그래서
김재 사장이 날아가 버린 거죠. 저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KBS는 아닐지라도 다른 방송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 막 보도하면서 좀 같이 연대하고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 좌파들은 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KBS가 방송 정상화되는 것을 좌파 언론들이 반대하겠죠. 네. 또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반대합니다. 왜? KBS가 정상화되면은 와, 이 문화 전쟁을 할 수 있는 큰 진지가 뺏기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파 진영에 있는 언론사도 KBS가 정상화되는 걸 속내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아, 시청 KBS가 정상화되면 시청률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사실은 우파 진영의 미디어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민노총 뭐 조합원이나 위원장이 네. 저기 앉아서 깔고 앉아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한겨레 경향 뭐 난리 등등 났죠. 난리 나고 난리 났죠. MBC 뉴스 난리 나고 오마이뉴스를 라이브로 뭐 중계를 그냥 막 난리가 났을 여기다가 거예요. 촛불로 덮였겠죠. 완전히 난리 났을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네. 근데 해고됐을 때 그때 심정 어떠셨어요? 사실 해고되실 줄 알았어요 혹시?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렇죠. 보통 왜냐하면 징계 정도 몰라도 해고는 좀 심하지 않나? 그동안 KBS 뭐 종사자 중에 네. 해고가 되었는데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해임이 유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이 나는 박민 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시라고 권고 기간을 일주일을 줬는데 일주일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한 번도 안 만났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로펌에다가 이영풍 복직을 받아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로펌의 자문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쪽 저의 자문 변호사님은 배임죄는 자기가 봤을 때 성립할 수가 없대요. 배임죄는 경제범죄가 났을 때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변호사는 이거 말도 안 되는 배임죄 이거 자문을 받아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박민 사장이 그냥 자기 힘으로 KBS 사장 됐습니까? 제가 해임이 되고 그치. 우리 정철웅 기자 같은 투사가 싸우고 또 그 안에 있는 1노조 1000여 명이 넘는 1노조가 방송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방송을 뭐 우파 방송 하라 그랬나? 기울어진 농장을 좀 정상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하라고 한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런 책무를 갖고 들어왔으면 화해금고 받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뭘 이렇게 일을 어렵게 풀어가. 아, 이거 왜 이런 어떤 악수를 두었을까? 왜 그런? 진짜 너무 궁금해. 그래서 왜 그런 뭐 거예요? 박민 사장의 임기가 11월까지입니다. 그쵸. 8월 달이 되면 KBS 이사와 MBC 박문진 이사가 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1월 달에 새로운 KBS 사장을 사장, 선임하죠? MBC 사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KBS 사장, 박민 사장은 지금부터 한 또 5개월 지나면 임기가 끝나요. 보궐 임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연임하시려고 하나. 자, 박민 사장이 연임을 하려고 하면 제일 반대하려는 정치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사내 집단은 민노총 언론노조죠. 그래서 민노총 언론노조를 좀 잘 지내고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영풍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좀 민노총 언론노조와 싸웠던 저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이영풍을 제물로 바친 거군요. 일종의 사장 취임하고 무슨 사건이 터지냐 부채 사건이라고 터져요. 부채 부채? 사건. 부채 사건. 이런 부채? KBS 내부에 그 박민 사장이 들어오면 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부채를 하나씩 들고 사진을 찍은 게 쫙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 경악을 한 거죠. 알고 봤더니 거기에 민노총 출신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민노총 세력을 잠재우고 공정한 방송 만들으라고 박민 사장이 들어오도록 길이 깔려졌는데 본인이 지금 가야 되는 건 북한산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치. 왜 청계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네. 하여튼 그래서 박민 사장은 저런 일그러졌던 KBS 역사를 단죄해야 하는 1년 6개월의 임기가 부여된 그치. 겁니다. 그치.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 오프라인 공간으로 나와서 네. 제가 이렇게 또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또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진짜 어떤 참기자를 투사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KBS 문제가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민노총 KBS 조합원이나 일노조 조합원이나 노조에 가입되지 않는 조합원이나 그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 KBS 사람들.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인 문화이볼 출신인 박민 사장이 들어와서 KBS를 좀 개혁해라 라고 들어온 겁니다.
그럼 KBS를 개혁을 해야지. 그치. 그럼 개혁을 하다 보면 개혁의 최대 장애물이 뭐냐면 민노총 세력이거든. 맞습니다. 그럼 그 세력하고 한번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붙냐고. 왜 돌아가려고. 왜 우회를 하냐고. 그러니까. 본인의 운명을 회피하면 그치. 나중에 다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본인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설거지를 할 수 있으면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박민 있잖아요. 설거지를 못 할 수 있지? 그러면 머신을 사, 머신. 그래. 설거지 머신을 사라고!